지금부터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던져서 그림면이 나오면 찬성측이 먼저 주장하고 숫자면이 나오면 반대측이 먼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면이 나왔습니다. 문제팀 나와서 2번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의 찬성팀 2번 순서로 나온 한지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계란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계란을 낳는 닭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계란을 낳는 닭은 한 마리당 공책 한 권보다 작은 자신의 몸집과 비슷한 면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서 면역력이 낮아진 닭들은 많은 질병과 해충에 노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들은 다량의 항생제와 살충제를 닭들에게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물복지 실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 찬성팀은 동물복지란 용어를 야생동물 또는 가축에 대한 당연한 보호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 주장의 논거의 핵심어는 첫째, 건강한 식품 제공, 둘째, 구식 동물 사용 방식의 교체 의무, 셋째, 동물의 권리입니다. 첫째, 동물복지 농장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합니다. 동물복지 농장의 동물들은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뿐더러 면역력이 높아지므로 질병의 위험이 적어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섭취하는 소비자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항생제를 최소화한 건강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사용하는 동물 사육 방식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배터리 케이지와 오리형 가축 농장의 동물 사육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일반적인 사육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터리 케이지와 오리형 가축 농장은 많은 양의 식품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방식으로 높은 품질의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재 축산업의 추세와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식 동물 사육 방식을 동물복지 농장으로 교체하여 높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동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쾌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이 신경계가 존재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동물에게 활동의 자유조차 제한하여 기르는 것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찬성팀은 첫째, 건강한 식품 제공, 둘째, 구식 동물 사육 방식의 교체 의무, 셋째, 동물의 권리를 논거로 들어 오늘 디베이트 주제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팀 나오니까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입안을 맡게 된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 껍데기를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돼지 껍데기를 종종 먹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찾기 쉬운 돼지 껍데기가 한 봉다리 가격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양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000원이면 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돼지 껍데기를 아주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장식 축산 방법 때문입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 농장이란 농장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축산 농장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공장식 축산이란 최소 비용으로 축산물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가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희는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이 주제에 대하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 번째,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품들은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 생산 비용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 즉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건비가 감소된다면 생산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은 대폭 내려갈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가 올라서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면 국산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외국산 제품의 경제성이 밀려서 국내 가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둘째, 육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줄어든다면 가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고기를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복지축산 농장의 방식으로 가축을 생산한다면 공장식 축산 방법보다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머지않아 육식을 못하는 날이 오거나 만약 육식을 할 수 있더라도 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단백질 부족 시에는 면역력 저하로 감기에 걸리기 쉽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며 근육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해져도 과연 괜찮을까요? 셋째,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공정식 축산의 가장 큰 장점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가축을 기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면적 대비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복지 축산 농장은 넓은 부지의 동물의 행복권을 추구하겠다는 명목하에 효율성이 공정식 생산 방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5천만 인구가 살기에도 비좁은 우리나라에 넓은 영토를 사용하여 적은 가축을 기를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동물복지축산 농장은 동물의 행복권을 보호하자는 명목하에 시행되어지고 있는데 진정 동물의 행복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육식을 금하면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축들에 대한 생명 존엄성의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동물복지축산 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육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대팀의 이반자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측 나와서 대차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공장식 대규모 생산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공장식 대규모 생산을 함으로써 AI와 같은 그런 단체, 조류독감 같은 그런 감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염에 걸리다 보면 우리가 다 육식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바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내년이면 금방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팀 주장처럼 그렇게 생산하는 거를 애초에 다 줄여버린다면 가격이 영구적으로 계속 높은 상태일 것입니다. 저희는 생산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복지 농장으로 아예 교체를 해가지고 생산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주장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식 축산 방법은 좁은 영토에서 대량의 가축들을 생산하는 게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상대팀처럼 가축을 기르게 된다면 넓은 영토에다가 적은 양의 가축들을 키우게 되다 보니까 의도한 바가 그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를지라도 건강한 식품을 얻길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거는 일부의 계층들의 의견을 취합한 거고 만약에 좀 가격에 예민하거나 아니면 생계살이가 좀 아직은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은 그 시범 한계에도 예민할 것입니다. 스타벅스와 풀무원과 저희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세요. 만약 동물복지 축산 농장 방식으로 가축을 생산하게 된다면 가축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어서 인간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 것인데 그럼 인간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동물복지 농장을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생산량이 줄진 않습니다. 모든 농장을 동물복지 농장을 바꾸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단백질을 섭취하는 양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영토가 애초에 작기 때문에 그 생산 지역을 넓히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계가 된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나라는 산지가 60%입니다. 이 산지를 개발하여서 농장을 만드는 이 동물복지 농장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지금 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를 개발하는데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이고 또한 넓은 영토에서 적은 양의 가축들을 키우는데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부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럼 좀 점심시간 10분 후에 단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단방을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농장을 옹호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타사팀 반박을 맡은 권사원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드셨습니다. 첫째,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육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물복지농장을 옹호했을 때 노동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은 동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좋은 품질의 사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상대팀의 논거는 맞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반 달걀보다 유기농 달걀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더 판매량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복지 농장의 식품 수요는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육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물복지 농장에서도 충분한 양의 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축산업의 높은 품질의 식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단백질 부족 문제는 동물복지 농장을 옹호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게 된다면 항생제가 덜 들어간 동물복지 농장 식품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동물복지 농장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스타벅스와 풀무원 등 많은 국내 대기업이 자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달걀을 동물복지란으로 쓰겠다고 선언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앞장서 동물복지 생산품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이 바뀌고 동물복지 농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동물복지 농장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공장식 가축 농장이 가지는 단체 감염과 대량의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이상 저희 팀은 첫째, 동물복지 농장을 옹호했을 때 노동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둘째, 육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동물복지 농장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라는 이유로 상대팀은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농장을 옹호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팀 반박을 맡은 이하라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드셨습니다. 첫째, 건강한 식재료. 둘째, 구식동물 사육 방식 교체. 셋째, 동물의 관리.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식 축산이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우리는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투여한 항생제로 인해 인간에게 오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둘째, 구식동물 사육 방식이 꼭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 구식동물 사육 방식으로 인해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치의 식재료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 효율적이고 인간에게 도움되는 생산 방식을 바꾼다면 경제적 손실 및 효율성 감소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진정 생각하는 것이라면 동물복지농장이 아닌 동물을 섭취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농장에서 키워지는 동물들은 식재료가 되기 위해 길러집니다.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동물복지농장이 필요하다면 동물복지농장이 아닌 동물을 식재료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상 저희 팀은 첫째, 공장식 축산이라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구식동물 사육 방식을 꼭 바꿀 필요는 없다. 셋째,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진정 생각하는 것이라면 동물복지농장이 아닌 동물을 섭취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라는 이유로 상대팀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탁드리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반박자 나와주세요. 먼저 질문. 그 동물복지 농장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리 동물복지 농장 삭제하지 말아야 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그 동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상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물의 권리를 위해 동물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복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진정 동물을 생각하고 동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길러놓고 섭취하는 것이 아닌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반박해드렸습니다. 저희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동물의 약간 권리를 위해서 동물복지농장이 시행되어야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동물복지농장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동물복지농장은 되고 동물을 섭취하는 행위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을 섭취하는 이유는 동물의 권리보다 우선 인간의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먼저 인간의 이슈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도 이 양성을 수호한다 타는 말 같은 것도 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그 항생제가 인간한테 피해가 없다는 항생제가 인간에게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껏 저희는 동물복지농장보다 일반적으로 동물을 가둬놓고 키워지는 공장식 동물 농장으로 길러진 음식들을 저희가 길러진 식재료들을 섭취해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를 안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항생제를 저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먹어왔고 그로 인한 문제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는 즉슨 동물에게 투여하는 항생제가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구식 동물 사육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동물 권리를 위해서 그 이유 하나로 인해 구식 동물 사육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동물 권리 때문에가 아니고 동물 복지 농장을 하면 그 더 높은 품질을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기 합니다.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동물 생산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 높은 품질을 추구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높은 품질에서 길러진 식재료들을 추구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런 복지 농장이 되게 희소해서 희소성 때문에 잠깐 이렇게 반짝하는 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식 축산으로 기르면은 정말 시간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팀 요약을 맡은 송예찬입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음에 반대 의견을 들어 주장하셨습니다. 첫째,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없다. 둘째, 육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주장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팀에서는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찬성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동물복지 농장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한다. 둘째, 현재 사용하는 동물 사육 방식은 교체되어야 한다. 셋째, 동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의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경제적 효율성, 둘째, 소비자의 건강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넓은 영토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우리 팀은 장기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소비자의 건강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육식을 못하게 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우리 팀은
동물복지농장을 의무화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우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우리 팀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제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의 반대팀 요약을 맡은 신은성입니다. 지금부터 상대팀의 잘못된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저희 팀의 주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림과 동시에 주장을 강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디베이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저희 팀은 첫째,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없다. 둘째, 최악의 경우에 육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팀께서는 첫째, 건강한 식품을 제공해준다. 둘째, 구호 방식을 교체해야 한다. 셋째, 동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서의 쟁점을 효율과 의무화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상대팀이 말하는 건강한 식품 제공과 구호 방식 교체, 동물의 권리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팀이 강조하는 노동력을 절감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손해와 경제적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저희 팀이 효율이라는 쟁점에 관하여 더 잘 주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화라는 쟁점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의무화라는 것은 모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 148개의 농장 중에서 8개만이 동물복지농장이며 2013년에 개정한 국내동물보호법 제9조의 동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지킨 곳은 오직 6곳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의무화된다고 하여서 잘 지켜질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 주장의 강점을 잘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분명히 이번 주제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저희 팀이 제대로 잘 주장하였고 저희 팀의 의견을 더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교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앉아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0년간 항생제가 포함된 공장식 식품들을 먹은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피해가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먹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항생제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게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피해가 없다는 근거가 어딨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이지 않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계속 꾸준히 먹어왔고 그렇게 키우는 동물들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아무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장식 농장 방식은 5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이런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바로 항생제 때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항생제 때문이 맞았으면 이미 약간 사회 쪽에 이슈화가 되었거나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논의했겠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내내 지속이 되었지만 그렇게 큰 공론화가 안 됐다는 거는 인간에게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생제. 이슈가 되어서 무항생제 계란을 찾는 것이고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고기를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정말 그걸 바꿔야 한다면은 나라에서도 의무화로 동물복지농장을 의무화로 해서 항생제 없는 계란 이렇게 했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선택제로 항생제를 투여하든 안 하든 그거는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기업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항생제 계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미지 마케팅 같은 부분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항생제가 들어간 계란을 먹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까? 그럼 반대로 항생제가 없는 계란은 무해합니다. 네, 모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동물복지 농장에서 나온 계란과 우리 일반 계란의 영양적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없다는 것은 이 몸에 대한 항생제가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고 몸에 항생제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반대로 닭한테 바이러스가 없도록 항생제를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닭한테 바이러스가 있는데 닭이 그 상태로 달걀을 낳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닭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인간에게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장식 공장식 방식에서 자라난 그런 닭들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항생제를 먹게 되고 정말 필요 이상의 항생제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양의 항생제가 축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건 항생제 양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생제 양을 조절하게 되면 이 공장식에서 키워드리는 그런 면역력이 약해진 그런 닭들이 항생제가 부족함에 있어서 많은 죽게 될 것이고 구제역 같은 것에 많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최혜승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평과 청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동물복지농장이 의무화해야 된다입니다. 저는 최근 기사 뉴스에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평균 수명보다 짧게 살아가다 죽는다 하였습니다. 이 뜻은 동물들이 살아갈 동안 지저분하고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물복지 농장이 의무화된다면 동물들이 살아갈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행복이라도 느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즉 사람들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복지 농장 의무화는 동물과 우리들에게 둘 다 이득이 되는 일이고 동물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평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인 동물복지농장을 의무화하자에 대한 반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이인혜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약육강식이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 번영하거나 또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이가 되는 말인데요. 이 약육강식에 있어 인간은 최상위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동물의 복지를 해줘야 합니까? 끊임없이 동물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쉽게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익과 인간에게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저는 이 동물복지 농장을 의무화하자에 대한 주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